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가 6월 8일인데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연휴의 마지막 날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가벼우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최단 기간에 사주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뭐 공부라는 것은 이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분야가 공부가 완성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고차원적인 레벨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또는 뭐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단 기간의 사주 공부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제를 걸었습니다만은 과연 최단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단 기간을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최단 기간이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최단 기간보다는 정상적인 기간이겠죠. 사주를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 하는 합리적인 기간이겠죠. 그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주 공부를 대체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공부를 한다면은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2, 3년 정도를 공을 들여서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누구나 사주에 대해서 거의 정상급에 가까운 그런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제가 오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제가 주변에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사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리 마스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뭐 사주 공부를 했는데 보통 뭐 10년 공부했다 또는 20년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주를 실질적으로는 사주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공부했다 20년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막 감명해주고 또 누구한테 사주를 가르치는 명리 선생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공부해가지고 명리 선생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주를 막 감명하고 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수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면서 대충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격 위주로 어떤 그 감명을 일해있는 사람의 성격을 위주로 그러니까 너는 성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감명을 하거나 또는 뭐 신살 이런 걸로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감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한 시간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주를 감명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뭐 거의 59분을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떻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명리 선생도 유명한 명리 선생 또는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카페 이런 걸 대형 사이트 그러니까 회원이 뭐 5만 명, 6만 명 이상 또는 뭐 3만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칭 도사 또는 명리학자, 뭐 명리 선생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명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시간 상담하는 중에서 59분을 뭐 성격 얘기만 하다가 끝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명리 선생이 사주 감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인 이 사주팔자의 모델들, 이런 모델을 개발한 최초의 설계자, 그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주를 감명하기 때문에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공부하고도 사주를 실질적으로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또는 뭐 사주를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뭐 이상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한번 지적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현대 명리학,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모든 명리학은, 그러니까 사주팔자 모델이죠. 이 사주팔자 모델은 현대 명리학은 모두 100% 자평명리학입니다. 자평명리학. 이거를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요. 현대 명리학을 자평명리학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이 사주팔자,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 그냥 기둥이 4개라는 거예요. 4개의 기둥에 글자는 8개니까 이 사주팔자 모델을 최초로 설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대체로 한 1000년쯤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설계했던 그 모델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주팔자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들이죠. 그런데 이 모델을 고안하면서 서자평 선생이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이렇게 해라 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이런 모델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글자의 십신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뭐 이런 거죠. 일간이 지금 을목이잖아요. 을목이니까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십신을 정하는 거예요. 십신을 정하니까 정화는 일간이 기준이니까 정화는 식신이 되고, 신금은 평관이 되고, 간목은 겁재가 되고, 사화는 상관이 되고, 미토는 편재가 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십신을 정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용신을 어떻게 할 거냐.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가 타고난 어떤 본성, 이런 거를 말해요. 사주가 타고난 본성 또는 주특기, 주된 재능, 이런 것들이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주체, 그러니까 일간이 쓰는 신이라는 뜻이죠. 용신, 이 말은 쓰는 신이라는 뜻인데 일간이 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월지지장간이 사주의 용신이다 또는 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1000년쯤에 그런 정리를 했는데,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나면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이제 한 100년, 200년 전부터 100년에서 200년 전부터 어떤 명리가들이 나와서 이걸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월지지장간이 아니라 사주 내에 있는 아무 글자 어디에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용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이론이나 논리가 이 전체 이 명리계를 뒤덮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사주팔자 모델을 설계했던 서자평 선생의 의도라든가 처음에 고안할 때 그 설계도의 사상,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왜곡된 현상이 지금 펼쳐져 있고, 그 대부분의 현재 명리가들의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95% 이상의 대부분의 명리가들이 오리지널 그 서자평 선생의 사상 체계 또는 사주 감명 방법,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말했듯이 사주의 용신을 월지가 아닌 아무 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그 논리를 따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것과 같은 거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대궐 한옥이잖아요. 대궐의 어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사주를 이렇게 감명을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면은 멋진 한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한옥 설계도를 들고 와가지고는
빌딩을 짓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팔자 모델을 설계했던 사람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남의 설계도를 가지고 함부로 용신을 이렇게 저렇게 정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죠. 결국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사주를 감명하기 때문에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하고도 사주를 감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그 기존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주나 이런 사주를 할 때 그 보통 왜곡된 다른 방법이라는 게 서자평의 자평법과는 관계 없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서자평 선생은 월지지장간이 용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월지지장간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명리가들은 이 억부법 또 그 외에 뭐 물상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도 몇 개 있지만은 대부분이 억부로 하죠. 그러니까 이 억부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일간의 강약을 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은 식이나 재나 관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것은 서자평 선생이 처음에 고안해서 월지지장간이 용신이라 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논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사주를 보거나 또는 사주를 이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이 명리학계에는 거의 뭐 95% 이상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법을 해보면은 이제 뭐 5년, 10년, 20년 공부하고도 마지막에는 사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거, 자기가 사주를 못 본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간이 강하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억부법이라고 하는데 억부법으로 사주를 감명하게 되면 억부법은 일간의 강약으로서 일단 용신을 정하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일간의 강약으로 용신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 했을 때는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는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이거 신약하다는 게 금방 판단이 써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뭐 신강한지 신약한지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모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강하게도 보이는 사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강과 신약의 경계선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신강 신약으로 용신을 정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180도로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주가 신강하고 신약한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데서 그것을 신약이나 신강으로 판단하면은, 신약하다고 판단하면은 용신이 뭐가 됩니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고, 신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호한 경계선에서 뭐 예를 들면 1%의 오차로 신약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신강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용신이 정반대로 완전히 엉뚱한 용신이 나온다는 게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방법은 억부법의 문제는 이거 외에도 만약에 신약하다는 거는 이제 다 의견에 일치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주가 있었을 때 신약하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시되어 있는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누가 봐도 신약한 거는 맞죠. 그러면 신약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주는 6월에 을목이니까 신약한 사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지지의 미토에만 통근해 있고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 월지에서도 등령을 하지 못해가 추목이잖아요. 가을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한 게 맞죠. 그러면은 신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용신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나 비겁 중에서 용신을 정하는데, 이때도 신약까지는 뭐 의견 일치를 다들 했다 치더라도 인성으로 용신을 할 거냐 비겁으로 용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주 같으면은 갑을목으로 용신을 할 거냐 또 임계수로 용신을 할 거냐, 그러니까
목이 용신이 되느냐 수가 용신이 되느냐 하는 것은 명리를 감명하는 그 명리술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목이 용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식으로 돼버리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뭐 혈액형이 O형이면은 항상 O형이라야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날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A형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B형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데 따른 모호함이 있고, 두 번째는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판단을 일치되게 했을지라도 신강한 중에서도 식을 용신으로 할 거냐 재를 용신으로 할 거냐 관을 용신, 이거는 명리가의 자유예요. 또 신약하다 그러면 인성을 용신으로 할 거냐 비겁을 용신으로 할 거냐, 이것도 명리가의 자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용신이 어떤 감명자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나 또는 타고난 주된 재능이나 삶의 중요한 어떤 기관차 같은 것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주된 쓰는 신이에요. 그것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맞을 리가 없지요. 이게 현재 이 명리계에서는 이제 서자평의 자평진전, 서자평의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고소로는 이제 자평진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평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방법으로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로 용신을 정하는 데서 따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요즘의 사주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요. 고서에 나오는 적천수 천미, 적천수가 아니고 적천수 천미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를 적천수 천미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업부법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천수 천미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제시된 이 명조를 한번 보자고요. 이 명조를 보면은 신월의 병화인데, 이 사주가 보면은 신금이 하나 둘셋, 금이 하나 둘셋 네 개가 있어요. 8글자 중에서 4개가 있고, 이 병화는 신월의 병화니까 굉장히 등령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주를 신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나니까 그럼 뭐가 용신이냐, 일지오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비겁이 용신이 되는데 자평진전에서는 비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는 오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신금이 너무 많고 또 일간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냐, 재가 너무 많으니까 재다 신약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임진대운 경자년에 이제 파가탕이라 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임진대운 경자년에 파가탕진한 것은 뭐 이 저자가 거꾸로 그 현상을 뭐 꽤 맞춰가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평진전의 시각에서 본다면 임진대운 경자년에 파가탕진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월의 병화에서 경금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편재격 사주죠. 편재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인데, 임진대운이면은 임수 평관이 와서 재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로 진토가 와서 신자진 합을 내니까 완벽한 재생살이 이루어지는데, 경자년은 또 경금이 하나 더 오니까 또 한 번 재생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살로 인해서 파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월지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신약하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신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월에 오하지만은 지금 시지에 있는 인목과 인호 합해서 화국이 동했기 때문에 매우 신강한 사주예요. 매우 신강한 사주가 경금과 신금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제격 사주죠. 일종의
고재, 외로운 재의 사주다. 그래서 운에 따라서 부침이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약하지도 않은데 그냥 오행의 개수를 세서 신약하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어떤 운에 거꾸로 역으로 역산해서 꽤 맞추는 그런 현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주를 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죠. 이 모델을 설계했는 사람은 서자평이고, 이 서자평 선생의 그 사상 체계, 그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는 책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자평진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사주를 감명하면은 2년에서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히 누구나 다 명리대가가 되고 명리선생이 되고 명리도사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국적 없는 논리, 이런 논리에 빠져서 사주를 감명하고 그거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에 입문해서 10년 20년 긴 시간을 고생하면서도 사주를 깨우치지 못하고 사주를 감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이런 사주팔자 모델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평진전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제 말은 두 번째, 억부법이라든가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로 용신을 정한다든가 또는 물상, 뭐 사주가 너무 춥다든가 덥다든가 조열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물상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자평진전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20년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명리가들은 이 자평진전의 사상 체계를 버리고 엉뚱하게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로서 용신을 정하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뭐 10년 20년을 공부하고도 사주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은 최단 시간에 사주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최단 시간이라는 것은 한 2, 3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평진전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도사가 될 수 있고 상당한 사주 명리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로 사주를 공부하고 감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은 언제든지 충분히 사주의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단 시간에 사주 공부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